네, 안녕하세요. 인천의 북수다의 MC 친절한 세희씨입니다. 인천의 북수다가 시작한 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3회차가 시작되었는데요. 회차가 거듭될수록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셔서 저도 더욱 열심히 준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책임감 있는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3회 게스트로는 대한민국 대표 딸바보, 대한민국 대표 아빠 이경모 저자님을 모셨는데요. 모든 아빠는 딸들의 첫사랑이었다라는 책을 출간하시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경모 저자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자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이게 아이디어 셰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뭐 아이디어를 요리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그 광고 생활을 오래 해서 아무래도 아이디어로 밥 먹고 살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광고회사 생활하면서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다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지금은 개인 브랜드로 회사를 하나 하면서 또 어디 회사에 소속돼서 뭐 브랜드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뭐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렇게 밥 먹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광고는 몇 년 정도 종사하셨나요? 이 일로 밥 먹고 산 지 한 25년 정도 됐죠. 그래서 아이디어 셰프라는 별명이 저도 궁금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기 네. 위해서는 좀 뭔가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런 나만의 특별한 방법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 아이디어 창의력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네네. 뭐 엉뚱하고 기발한 사람 이렇게 네네.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일상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디어의 네네. 원천은. 그러니까 뭐 일상을 굉장히 잘 관찰하고 또 뭐 이렇게 집요하게 생각하고 뭐 이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제 책을 출간하시게 됐는데 책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모든 아빠는 딸들의 첫사랑이었다. 네. 어떤 책인가요? 제가 두 딸의 이제 아빠인데요.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함께 커가면서 느꼈던 어떤 뭐 이런저런 추억들 또 제가 네. 일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아이들한테 평소에 좀 이렇게 해주고 싶었던 어떤 인생의 지혜 이야기 뭐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엮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책을 쓰게 된 동기가 특별히 있으셨던 건가요? 아이들이 이제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좀 이렇게 이 글이나 그림으로 좀 기록을 사실은 쭉 해왔었거든요. 쭉 해왔었는데, 그 과정에 이제 언젠가는 제가 이렇게 책으로 좀 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네. 했었는데, 살다가 보니까 굉장히 묻어뒀죠. 그럼 옛날부터 좀 준비는 해오셨던 그렇죠. 건가요? 아이들 커갈 때부터 했는데, 묻어두었다가 어느 날, 이걸로 책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고, 네. 뭐 이를테면 예전에 가졌던 그 꿈을 좀 이렇게 이룬 셈이긴 하죠. 그럼 되게 오랫동안 지켜온 꿈을 이루신 것 한 같은데. 25년 묵은 원고입니다. 네, 그래서 더 뜻깊은 책인 네. 것 같고요. 책의 부제를 보니까 딸에게 물려주는 아빠의 아이디어 노트라고 네.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에 소개된 내용 중에 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책에 이제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가장 큰 첫 번째는 뭐 어느 회사 광고 카피이긴 합니다만 그 누구의 인생도 카피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네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주체적이고 자기만의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한 뭐 사회가 어떤 요구하는 어떤 기준 네네. 뭐 이런 기준으로 살지 말고 뭐 네가 즐겁고 행복한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이제 좀 크게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뭔가 부모들은 자식에게 아무래도 바라는 게 좀 많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컸으면 좋겠다라는 게 많은데 그러면 딸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전공들이 있다거나 그러면 다 하도록 이렇게 자유롭게 좀 놓아주신 편인가요? 그런 셈이긴 해요. 그런 셈이긴 하죠. 그러니까 큰아이도 뭐 이제 큰아이나 작은아이 둘 다 회사를 네. 다니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큰아이가 본인은 이렇게 살사 춤을 추면서 가장 즐겁고 행복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 뭐 그게 도둑질하지 않는 이상 뭐 살사 추면서 네가 행복하고 즐거운 일 하면서 살면 뭐 오케이다 뭐 그러고 살고 있어. 그럼 전공을 그쪽 춤을 배우면서 잘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전공은 영어를 했죠. 전공은 영어를 했는데 영어를 하고 취미생활로. 예. 그러면 또 춤도 좀 약간 일가견이 있으신가요, 저자님들? 한번 그 딸아이 춤추는 살사 댄스 하는데 한번 네. 제가 갔죠. 네네. 갔는데
하여튼 뭐 굉장히 삘쭝하기는 하더라고요. 삘쭝하긴 하는데 어쨌든 네. 뭐 애가 즐거워하니 뭐 덕분에 하여튼 즐거워할 수는 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럼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가장 궁금한 건 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네, 좀 네. 궁금하거든요. 네. 딸들이 어땠나요? 책 그 쓰는 과정에 문제가 많았죠. 뭐 예를 들면 네. 내 옛날 내 사진을 올리냐, 뭐 이런 거를 왜 공개적으로 쓰냐 그래갖고 네네. 검열도 굉장히 많았는데 딸들에게 검열을 받으실 그렇죠. 건가요? 사전 검열 많이 네. 받고 뭐 그 최종 편집 과정에서 뭐 사진도 많이 빼고 뭐 이랬는데 책이 나오니까 뭐 이를테면 큰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페이스북에다가 네. 어쨌든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좋다 그러고 또 주변 사람들이 야 너는 참 행복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아빠를 둬서 네, 또 좋아하고 네, 또 네. 뭐 이게 진심인지 모르겠으나 그 아빠의 속마음을 뭐 알 것 같다라고 하는 뭐 그런 반응이 있었고요. 진심이겠죠. 진심이라고 믿고 싶죠. 네, 믿고 네. 싶고 작은 딸아이 같은 경우는 그 작은 딸아이는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데 네네. 그 책에 대한 화답으로 영상을 만들어줘서 뭐 또 의미가 있었고요. 혹시 그 북트레일러 영상이 네. 따님이 만들어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거를 봤거든요. 네. 아까 이따 뒤에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아빠는 딸들의 첫사랑이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짝사랑하고 있다. 네. 이렇게 아빠의 심정을 표현했더라고요. 네. 그게 아빠의 심정인가요? 아니면 따님으로부터 나온 아빠가 이럴 것이다. 철저히 아빠 심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빠의 그러니까, 심정을 네, 적어놓은 걸 그러니까 따님이 옮겨주신. 네. 사실은 이 책 제목이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모든 아빠는 딸들의 첫사랑이었다 그러는데 네네. 어디 가서 이 딸들한테 첫사랑이 누구였냐고 물어보면 네. 굉장히 아주 격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 아니라고? 아빠가 내가 첫사랑이라고 네네.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아이를 이렇게 이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살잖아요. 표현을 네네, 잘 못해서 그럼요. 그렇지. 표현을 네. 잘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첫사랑 한때의 첫사랑이었던 아빠가 네. 이게 이제는 짝사랑을 퍼붓고 있는 셈인데 그러니까 책이 어떻게 보면 이 한때 첫사랑이 이 짝사랑한테 그 하지 못한 말을 어떠니 전할 수 고백하는 있는. 어떤 네. 그런 책이 돼버린 셈이죠. 네. 그럼 이 책을 내고 나서 이제 가족들의 반응은 그렇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또 주변 반응도 좀 궁금해요. 주변에서도 뭐 이 자기 마음을 좀 대변해 준 것 같다고 그래서 뭐 아빠들께서. 그렇죠 뭐 그렇고 네. 딸들은 또 자기 아빠가 좀 뭐 이렇게 생각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뭐,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좋은 반응을 많이 주셔서 네. 그 제 얘기가 또 누구한테 또 이렇게 서로 생각하는 또 그쵸, 계기가 될 수 있어서. 된 네. 듯해서 또 뭐 의미는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딸이 두 분이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들 갖고 싶으신 적은 없었는지. 예전에 저희 아이들 태어날 때만 해도 네. 이렇게 그 이 남아 선호 사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네. 남아 선호 사상이 있는데 그 사실은 첫 애가 태어날 때도 이제 병원 가면은 애가 나오면 그 반응이 그 극과 극으로 달라지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 아들 같으면 축하합니다, 아들입니다 이러는데 저희는 큰 애 나올 때 병원에서 뭐라 그랬냐 그러면 네. 저기요, 애기 보세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남자들이 대접받던 시절이었죠. 시기, 네. 그때는. 그래서 뭐 저희 집사람도 뭐 남자 나이 40 넘으면 그 아들 찾는다 그러는데 하나 더 네. 낳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는 있었죠. 그런데 네네. 뭐 그런데 뜻대로 되나요? 또 그리고 그쵸. 별로 뭐 아들에 대해서 뭐 크게 생각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궁금한 게 또 있는데 딸이 두 분이신데 그럼 딸에 대한 사랑을 좀 예찬하셨잖아요. 그럼 딸이 좋은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딸이 좋은 이유가 있다면? 그 책을 이렇게 내놓고 나니까 이제 네. 대부분의 주변 분들이나 저희 가정이 굉장히 아름다운 걸로 알죠. 화목하고 아이들하고 아름답고. 소통하고 네. 하는 건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평소에 하지 못하던 얘기를 사실은 이렇게 글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어찌 됐든 네. 그래도 아들보다는 딸이 낫기는 나은 것 같아요. 덜 억세서 낫긴 나은 것 같고 네. 또 이 제가
부모이기도 하지만 또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아들로서 부모한테 사실은 제가 잘 못하죠. 뭐 아무래도 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네네.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또 딸은 자기 엄마한테 잘, 잘하죠. 자기 부모들한테 잘 하는 편이 네네. 있죠. 그래서 그런 기대가 있어서 뭐 딸에 대한 기대를 가져보긴 해요. 네. 근데 제가 또 하나의 네. 뭔가 얘기를 드리고 싶으면, 제가 외국 여행 갔어요. 네. 근데 외국 가니까 이제 관광을 가잖아요. 그 관광버스에 타신 분들이 어떻게 여행 오셨냐고 다 질문을 던졌더니 한 80% 이상이 딸이 보내줬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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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중에 아들이 보내주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네. 아, 그래서 역시 딸을 낳아야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네, 네. 나중에 이경모 저자님도 뭔가 따님들이 효도 여행 시켜드리지 않을까 기대할게요. 싶고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딸들이 원하는 대로 좀態度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뭔가 딸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거나 이렇게 자라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으시면 좀 얘기 부탁드릴게요. 지극히 이제 개인적인 가치관이긴 한데, 네네. 책에도 뭐 그런 문구를 써놨습니다만, 잘난 아이보다는 뭐 좋은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더 많이 갖거나 뭐 돈을 많이 벌거나 네. 뭐 그런 사람보다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다른 사람 뭐 배려하고 뭐 존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네. 그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네. 네. 그럼 어떤 아버지가 또 되고 싶으신지? 이 남자를 분류하는 데 있어 갖고 몇 가지 네. 분류가 있을 텐데, 이런 분류가 있거든요. 늙어가는 사람이 있고 익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나이만 먹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좀 이렇게 잘 익어가는 사람이 돼서 이렇게 아이들과 쭉 하고 싶고, 또 건강해야 되겠죠. 네. 건강해야 되겠죠. 네. 아, 그리고 앞으로의 꿈이나 비전이 또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예전에 가장 대답하기 어려웠던 게 뭐 이를테면 뭐 아저씨는 꿈이 뭐예요, 이런 네, 얘기를 맞아요. 하면은 제일 어려운 질문이죠. 굉장히 답을 하기 어려웠거든요. 네. 별 그게 없이 그냥 뭐 아이들과 살고 뭐 밥비 살고 네. 뭐 이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는 꿈이 뭐예요 그러면은 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것도 그렇지만, 매년 이렇게 뭔가 내가 하나 세우고 뭘 하고 만들어가는 이런 네. 그 과정을 이제는 할 수가 있어서, 이제는 누가 물으면 꿈이 뭐냐고 물으면 이제는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또 딸들이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얼마 전에 이렇게 큰 딸아이하고 만나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제 아빠가 좀 더 나이 먹고 뭐 돈도 좀 못 벌고 이러면 너 나한테 좀 신경 좀 써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네. 질문을 했더니 이 녀석 대답이 얼굴을 정색을 하면서, 인생은 이렇게 뭐 홀로서기 아니냐. 와. 이제 독립적이네요. 왜 나한테 기대려고 하느냐.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야, 그래도 임마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있는데. 네. 그랬더니 그건 알겠는데 나한테 기대려 하지 마라. 아빠는 아빠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니까 네. 서로 그냥 알아서 잘 살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좀 약간 상처가 되셨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반농담 섞인 이야기였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네네. 이게 지극히 현실적인 네, 맞아요. 이야기일 수가 있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한테 조금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네, 그런 부탁하는. 막연한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희 이제 청취자분들이 방송을 또 보게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되시는 독자분들과 이 방송을 보게 되시는 청취자분들께 또 한마디 부탁 좀 드릴게요. 어쨌든 이게 제 얘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세상 모든 뭐 부모나 또 아이들 아빠, 네. 또 서로의 관계가 가질 수 있는 이야기일 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뭐 제 책이 계기가 될 게 아니라, 어쨌든 서로 관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네. 마음 씀씀이를 좀 하고, 또 그랬으면 하여튼 바람은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세상이 아무리 팍팍해도 그런 마음 씀씀이를 좀 할 수 있으면 네. 뭐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리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꼭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공약을 거는 게 있어요. 네. 저자님들이 또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선물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게 또 준비됐을까요? 뭐 방송 보시고 이렇게 좋은 소감을 남겨주시면 네네. 책 몇 권에다가 제가 이 사인을 해가지고 감사의 뜻으로 이렇게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따님들과 아직도 뭔가 더 풀어야 될 것들이 많아 보이시지만 앞으로도 네. 딸들과 더 네. 소통하시면서 더 멋있는 아빠로서 또 멋진 딸들과 함께 그렇게 인생을 아름답게 또 꾸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같이 인사드리면서 저희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천의 북수다 친절한 세희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엔 북수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인천엔 북수다 채널, 친절한 세희씨 페이스북 페이지, 그리고 팟캐스트 채널에 청취 소감을 남겨주세요. 인기 드라마 OST 작곡가인 다루별의 섬세한 감정이 돋보이는 국내 최초 음악소설, 도서출판탈의 임영웅의 B플랫 버스킹. 60만 독자의 사랑을 받은 자기계발 소설 장미와 찔레의 7년 만의 후속작, 아이웰 출판 조동성 김성민의 장미와 찔레 2. 본 방송은 디자이너 맞춤 수제와 앤마이, 여성 인터넷 신문사 쉬즈 라이프, 창조적인 주얼리 기업 도쿄앰펄 안동점, 촬영 장비의 메카 한엔진,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러브앤땡스에서 함께합니다.